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월 12일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권리락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마침 또 13만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일정들,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1차 발행 가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가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사실 많이 없는 게 2차전지 관련주인데 그래도 주가의 흐름과 공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불과 제가 한 6월 10일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를 좀 분석해 드린 게 유상증자 관련된 영상인데 아마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렸냐면 그 영상은 지금 본 영상 하단에 다시 참고 영상으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을까 나쁠까의 최종 결정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 할 수 있었던 이슈가 되는 거고요. 금요일 이후에 이제 월요일 날 지난 6월 6일 기준으로 권리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긴 거고 실제적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고 안 하는 거는 7월 중순에 예정된 청약에서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청약을 하실 분들은 뭐 이 주가와 지금 발행 예정가의 가격이 높으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뭐 100주 중에 11주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실권하면 되는 거고 실권이 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금에 돈을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청약을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갖고 있던 주식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의 본인의 기준 라인이 있어야겠죠. 그 라인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첫 번째 영상은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터링을 어떻게 해봤냐면 공매도 비중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비중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수량 기준으로도 가장 맥스가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현재 주가가 공매도 주가보다 높다는 것. 쉽게 말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웃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대략 분석을 해보면 요 시간, 그러니까 4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매도 비중을 역순으로 해봤더니 공매도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때 한 13은 거의 없습니다. 12만원 중반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주가 기준으로 13만원을 넘어가면 제일 비싼 게 대략적으로 12만 7천원대 평균 매도가에 10만 주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것만 분석했을 때 공매도에 미친 영향을 일정 부분 생각해서 쇼커버의 일정 물량, 그러니까 요거 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요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물량들은 딱 전부 다 손실인 거죠. 예, 손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주가가 13만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오히려 손실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쇼커버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문제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약간 손실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쇼커버가 나올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우리로 주식으로 치면 물타기성 추가 공매도도 나올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쇼커버라는 거는 뭐냐 하면 무조건 이 물량 자체가 손실이기 때문에 다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대산다, 대감아 산다, 모든 물량이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 그럴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주식을 매집할 때도 밑에서 계속 사지 않습니까? 공매도 세력도 뭐 어차피 비춰진지 어려운 거 아니까 하니까 또 공매도를 누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요 영상에서는 그래도 13만원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차 발행 예정 가액이 대략 95,800원보다 높을지 않을까 했는데 발표된 거는 96,500원으로 한 700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놓고 보면 1000주, 1100만 주 정도가 청약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게 되면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략적으로 700원이 올라갔으니까 70억 정도를 더 조달할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 근데 요거는 최종 발행 가액은 7월 16일에 결정되게 됩니다. 2차 발행 가액인데 그러면 제가 그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20%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80% 0.8을 나누게 되게 되면 지난번 영상에서는 11만 2천원이었는데요. 요 1차 발행 예정 가격이 95,800원에서 96,500원으로 올라가면서 12만 600원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월 16일까지의 평균 기준 주가가 12만원 이상이면 원래 1차 발행가 96,500원이 되는 거고 요것보다 만약에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15만원 가든 14만원 가든.
그러면 이제 15만 원, 14만 원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를 받을까 말까 실권할까 말까는 이제 고민거리가 좀 작아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만약에 15만 원 하는데 내가 100주 중에 10주를 96,500원짜리를 준다 그러면은 뭐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하는 게 낫겠죠. 물론 그 물량이 이제 한 달 있다가 8월 8일에 상장될 때는 또 다면 문제겠지만 근데 뭐 무상증자도 아니고 1대 0.11 정도 비율 기준으로 쉽게 말해서 100주에 11주 정도는 매물 부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뭐 배로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그게 있는 거 거꾸로 이제 그러면 그때보다 가격이 낮으면은 발행가의 96,500원보다 조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뭔가가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주주분들이 7월 20일 전후에 청약을 하고 말고의 주가는 126,600원 이상이면은 96,500원의 발행 예정가가 된다. 그거 한번 포인트하고 두 번째는 높으면 높을수록 청약을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내려가도 아마 실권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전체 유상증자 물량이 62% 정도가 최대 주주와 5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청약을 결정을 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33% 정도, 즉 1100만 주 중에서 대략 350만 주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예,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타법인 취득자금과 시설자금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이 기업에서 또 하나의 가격이 하나 기억해야 지금부터는 이제 청약과는 별개로 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기억해야 될 가격이 하나 있는데 그 가격은 바로 밑에 있는 12만 3,200원입니다. 이거는 권리락 가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놔서 이렇게 12만 3,200원이라고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차트를 줄을 껐는데 근데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는 뭐냐 하면 권리락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권리락.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를 받는 사람과 아예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평균 손익 단가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본인 주가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96,500원이라는 1차 발행 예정가와 0.1대 0.11이라는 그 배정 비율을 감안한 이론적인 권리가 있고 없음의 가격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절대 주가는 이 123,200원 위에 있으면은 유리한 거, 밑에 있으면 뭔가 안 좋은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침 오늘 올라왔죠. 물론 이걸 하나를 보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왔다고 해서 LG엔솔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긴 없어요. 하지만 2차 전지는 특성상 약간 섹터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지금 움직였던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아무래도 대장주 성격에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은 전방 산업 자체 배터리 셀 제조사가 LG엔솔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또 LG엔솔의 주가가 조금 더 천천히 최근에 약간 기관들의 콜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안정화되고 30만 원대로 올라가게 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더 편한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적극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보다는 유상증자는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 12만 3천 원 정도 이상 가격이면은 좀 유리한 가격 그리고 공매도 가격 기준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가 좀 유리한 가격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월봉이든 주봉이든 이런 데서 차트가 완성된 건 없지만은 또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월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하나 둘 셋 때 거의 뭐 작년도 9월달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9개월 만에 월봉 5월선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 있고요. 주봉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 한 글쎄요. 작년도 24년도 연초 이후로 거의 1년 반 만에 4주 연속 양봉이라는 흐름도 나옵니다. 모든 패턴은 결정적으로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시세의 힘을 말하는데 그래도 4주 연속 양봉이라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주가는 낮지만 주가와 패턴의 어떤 다른 관점인데 패턴 기준으로는 에너지 자체는 되게 강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 그걸 볼 수가 있고 일본 기준에서 이평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이거는 현재 놓고 봤을 때는 배열 기준으로 단기 검정색 5일선과 중기 60일선 파란색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생명선이라고 말하는 수급선이라고 말하는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같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21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 그까지만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한 지지력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공매도와 이벤트와 차트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향후 관점에서도 최소한 12만원대 중반 정도를 좀 지켜준 다음에 그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주봉 기준에서도 조금 더 최근에 부진했던 이 흐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16을 향한 그림으로 조금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치약은 좀 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포스코 퓨처엠에 들어와 있는 시장의 파워와 에너지지 않나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배터리 셀 대표적인 엘젠솔의 탄력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도 되겠죠.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